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산불이 꺼지고 드러난 강원도 현지는 참담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석, 수지, 김은숙 작가, 모델 야노시오 등이 큰 금액을 기부했고요. 국민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을 끄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든 소방관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찬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와대 청원은 이틀 만인 오늘 동의를 표시한 인원이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고통받는 강원도민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고요. 또 소방공무원 전환 청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도로 놀러 가는 겁니다. 고생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미안해서 무슨 여행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강원도민들은 지역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다고 하네요. 강원도 여행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2019년 4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로 별세했습니다. 저도 출근길에 이 뉴스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아, 네. 놀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도된 바로는 미국 병원에서 별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네. 자세한 상황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 돌아가신 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네. 폐질환이 있었죠. 이분들의 한진가의 가족 질병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었던 조남우 회장도 2006년도죠. 그러니까 폐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1차 수술을 하셨는데 상황이 악화되었고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있는 이제 LA 현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 지난 주말에 원래 LA에는 부인인 이영희 여사와 그 자녀인 그 조윤민 전 전무가 같이 병간호 중이었고 주말에 조원태 사장과 조인하 전 부사장이 급히 연락을 받고 갔는데 아마 거기서 그렇게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은 지켜봤다라고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네. 한 정치권 인사는 그 조 회장이 폐암 말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조남우 회장도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네, 53세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동생인데 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일단 지금 시신은 운구해 올 예정이고요. 지금 그룹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시간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발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신을 운구하는데 최소 4일에서 그렇겠죠. 한 일주일가량 걸리니까 그 시신이 국내로 온 다음에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시신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게 급선무라서 그게 우선 모든 능력을 쏟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한 회장이 별세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놀라는데 대한항공이 사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그룹 총수로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대한항공이 워낙 뜨거운 이슈에 있는 그룹이라서 작년부터 또 그 이전에는 땅콩향 사건으로 또 이제 이슈가 많은 그룹이라서 이번 사망 발표가 일각에서는 이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일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두고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네. 이게 정말일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그런 이슈와 연관된 것 같고요. 그 일이 있었으니까. 네. 어떻게든 대한항공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지난해 한진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특히 지난 27일 날 조 회장이 재벌 역사 최초로 대표이사직에서 연임해서 실패한 것까지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면 그게 거짓말이고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이로 인한 아주 그 극도의 스트레스가 병세를 악화시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지병도 있었고 뭐 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요. 네. 이제 지병을 악화시켰을 수는 있지만 또 고인의 죽음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언급하는 일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고 댓글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댓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한 사람이 생을 달리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성숙한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네. 경영인 조양호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네. 현재 그룹에 여러 허물들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이 항공업을 이끌고 왔고 또 국제적인 지위도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겠죠. 사실 조양호 회장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의 장남입니다. 네. 74년도부터 대한항공에 이제 상무로 입사를 해서 했는데 그때 대한항공은 지금의 대한항공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항공이라는 거는 한국항공이라는 것을 한국공항공사라는 사실 그 공기업을 네. 박정희 시절에 조양호 회장을 불러서 떠맡기다시피 한 기업이거든요. 그 당시 받을 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뭐 국제 노선도 없었고 비행기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떠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 대한항공을 시작했는데 네. 이 조양호 회장은 그때 그 대한항공을 맡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항공의 성장 역사는 조양호 회장의 경력사와 같이 맞물리는 면이 아주 강합니다. 89년, 92년에 이제 대한항공 사장을 맡았어요. 네. 그리고 96년도에 한진그룹 부회장을 맡았고, 99년도에 대한항공 회장을 맡긴 했지만, 이 한진그룹도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네. 네. 조중훈 회장이 2002년도에 별세를 했는데,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현대의 형제의 난처럼 네. 이 한진도 형제의 난을 겪는데 조중훈 회장은 실제적인 후계자를 삼남인 조남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원래 장남 승계 원칙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한진해운을 조남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는 모태가 한진해운이기 때문에 네. 그룹 승계는 삼남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강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한진해운 조남호 회장도 이른 나이에 53세에 마찬가지로 폐질환, 폐암으로 이제 별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진해운까지 맡게 됐지만 어쨌든 뭐 그런 형제난이 있었고 이 조양호 회장은 그때 맡아서 이 대한항공을 급성장시켰죠. 음성 성장을 시켰습니다. 실제 회장으로 취임한 건 2003년도인데 이제 2002년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도인데 당시 매출액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3조니까 약 2배 정도. 그렇네요. 영업이익도 많이 상승시켜서 대한항공을 성장시킨 데에 대한 공은 분명히 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IMF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대한항공의 과감한 투자, 네. 뭐 항공기 산업이 축소됐을 때도 한 발 앞장선 뭐 판단.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사실 오일 쇼크 때부터 봐야 돼요. 오일 쇼크 때 어떤 판단을 했냐면 좀 역발상을 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일 쇼크 때는 굉장히 유가가 상승하면서 항공업계는 지멘탈을 그렇죠. 먹거든요. 네. 그때 오히려 대형 항공기를 가져와서 그 유가 상승분을 상승시킨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제 IMF 때는 어떤 전략을 폈냐면은 그 IMF 이전에 일반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대부분 리스를 해서 운용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대한항공은 사실은 많이 샀어요. 네. 직접 샀는데 그게 IMF 터지면서 그 항공기를 통해서 현금을 만드는 산 걸 다시 리스로 돌리면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으로 IMF를 넘기니라도 네. 조양호 회장의 경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판단이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또 그 참여가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 오너리 대표 사례로 남았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 사건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공분을 했지만 네.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망신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게 땅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외신들에게 굉장히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 중에 하나가 대신 페이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오늘 일가들이 그래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계속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경영 실적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자기가 그만큼 키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정말 개인 사유 회사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내부 거래를 통해서 뭐 사익을 편취하는 건 물론이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청을 동원해서 뭐 외국의 고가 물품을 갖고 왔다는 이런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을 주주의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지극히 개인의 사인물로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지난번 주총 때 주주들이 그런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오너의 갑질에 대해서는 온갖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여기서 다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288님께서요.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네. 씨가 사망한 거라고. 조수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네. 똑똑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네. 이제 첫째가 조양호 회장이고요. 셋째 조수호 한진회원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고 지금 둘째 조남호 회장이 한진중공업.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을 잃었죠. 네. 그리고 막내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실수한 거 있으면 네,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 오너 리스크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키워온 기업인데 이게 개인의 회사라는 인식이 주주 회사라기보다는 좀 그 그룹 가운데 오너 그룹 가운데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 때문에 이 배임 횡령 혐의 수사는 일단은 중단하죠. 당연히 기소권이 없으니까요. 네. 오늘 남부지검에서도 이야기가 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수사가 종결된다는 걸로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지금 걸려 있는 게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횡령이 있었고 약사법 위반도 있었죠. 네. 그리고 지난 10월 불구 상태에서 재판은 넘겨졌는데 이제 사실은 오늘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아마 수사는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 이사장과 또 조현호 네. 전 부사장도 1심 첫 공판 기일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 또한 연기될 확률이 그렇습니다. 높겠죠. 내일이죠. 장례를.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마 열릴 예정이죠. 구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의 뭐 형사재판도 아마 상당 부분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진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한진칼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한 언론에서 자본시장의 비정함이다. 뭐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예상, 기대라고 표현하기엔 좀 정말 너무 비정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인터뷰도 했는데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우선 한진칼은 우리가 강성부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KCGI가 지금 지분을 한 12.4%인데 오늘 더 늘렸어요. 늘린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강성부 펀드 같은 공개적 펀드가 훨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배구조의 투명화로 연결될 것이고 현재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은 그 답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상승 여력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네.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 공개적 펀드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의 지배 구조를 더 투명하게 할 것이고 네. 그 투명화된 지배 구조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아까 지금 강성부 펀드에서 지금 주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재벌 그룹들 같은 경우에 승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주식도 좀 적고 그리고 사주 일가 중에 유일한 사내이사라고 하더라고요. 우군이 맞습니다.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원태 사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이제 급선무겠죠. 근데 이 상속비가 만만치 않던데요. 제가 오기 전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한진칼 지금 조양호 회장께서 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한진칼의 지분 보통주 17% 가까이와 무선주까지 합치면 한 20%. 네. 그리고 대한항공의 지분 소량 그리고 한진 지분 한 4개 정도를 합치면 보통 상속무기 발생하면 그 상속 시점에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2개월간의 평균 주가. 네. 약 그러면 대략 한 3,300억 정도의 이 경영권을 또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속세가 좀 플러스 됩니다. 한 50%가 아니라 한 65%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상속세가 총 65%까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영권을 네. 가져오는 조건이면.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약 1,800억 정도 이상으로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한진 일가 현재 조원태 사장부터 시작한 한진 일가에서는 네. 한진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이 지분 전체를 상속을 받아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마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보면 현재 법규상으로 최대 5년까지 네. 분할 없이 피상속인 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이 지분을. 네. 그래서 5년 동안에는 사실은 특별하게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누구 형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현재 간 걸로 봐서는 어떤 유언을 남기지 않았겠나 또 장자 상속에 쭉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상속세는 또 물납으로 가능하지만 물납은 하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그건 지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내서 상속을 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원태 사장이나 일가에서는 이 지분은 전혀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조원태 사장이 이 회장 자리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주주가 최대 주주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 조양호 회장의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상속세를 어떻게든 내고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LG의 경우에요.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에 대한 주식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었죠. 네. 그럼 이번에도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LG와 이제 한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인가요? LG의 경우에는 미리 구광모 회장을 낙점을 해놓고 천천히 지분을 넘겨줬고 네. 사실은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실 때는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범한 판토스라는 또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준비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었군요. 그렇죠. 한진의 경우에는 네.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원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2014년도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대한항공을 인적 분할해서 한진컬과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만든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권 승계나 상속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네. 내부 거래를 통해서 사이버스카이라든지 이번에 걸린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땅콩 사태로 다 막힌 거죠. 그래서 아마 현재로는 다른 기업다면 아마 그 상속세를 정당한 방법으로 다 내야 되고 그렇게 네. 해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 총수가 갑작스러운 부재로 그룹이 재편되고
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 경우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후계자로 그냥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재벌 오너 일가에서는 대부분 후계자로 바로 네. 넘어갔죠. LG가 작년에 네. 그랬고요. 한진그룹도 조정훈 회장이 2000년도에 사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 네. 특별하게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한 1, 2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보기 때문에 저 그룹은 주인이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네. 선제적으로 후계자를 정하고 빨리 넘기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례가 조금 다르네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여기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게 네. 현재는 조은태 회장으로의 회장 체제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오늘 갑질 형태가 있었고 시장에서 그게 만만치 않게 받아들일 거고 특히 한진칼은 강성부 펀드가 그거를 아마 굉장히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선 전문인 경영인 체제로 과도기를 가져간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이미지 변신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주 우호 정책들을 내놓고 지배구조 투명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조은태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자, 오늘 주영호 회장 별세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앞으로 한진 그룹이 어떻게 될 건지 당면한 과제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